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외세 침략 부분을 이제 할게요. 예. 그 교재 123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외세 침략 보면 이제 그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에 관련된 문제가 요 한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두세 문제가 연결돼 있어요. 원래 문제는. 근데 구한말 부분만 제가 이제 빼가지고 따로 편집을 했거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개항 이후에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의 학대에 영국이 잠시 점령했던 곳은, 자, 여기는 이제 거문도 사건이죠. 네, 그 거문도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지도 위치를 보면 그 거문도 F예요. 예.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역사과 문제도 되지만 지휘과 문제도 되는 것 같아. 저도 이거 문제 접했을 때 거문도가 어딘지 잘 몰랐어요. 저만 그런 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문도 위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때 조선정부는 갑신정변 이후에 그 청나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원래 그 친정적이었던 그 민시정권조차도 이제 반청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접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조러 비밀 협약을 맺게 돼요. 예. 그래서 그 풍문을 들은 영국 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문도를 한 2년 동안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였던 그 이용장이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받아내서 영국을 거문도에 철수시켰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통해서 청나라는 이런 합성을 통해서 그 조선에 대한 청해 종주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예. 그런데 나는 데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보면, 청일왕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에 대한 결제 자료이다. 자, 이 자료를 보이는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와 그 변화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대개 이제 구한말 시대 때 경제 부분은 거의 좀 안 나오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삼민수용 무역장정이에요. 예, 삼민수용 무역장정. 자, 이 삼민수용 무역장정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체결된 거죠?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하고 조선 간에 맺어진 게 이 삼민수용 무역장정이잖아요. 그래서 장정을 붙인 거는 조약이 아니라, 평등한 국가끼리 맺은 게 아니라, 상국과 하국간에 맺어진 조약이다. 그래서 이제 맺어지는 건데, 자, 이 삼민수용 무역장정의 그 내용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내지통상권 인정이죠.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내지통상권을, 인정해줬다. 네. 그래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이, 그 조일소 통상조약을 개정을 하죠. 1883년에.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조선 측이 와서 뭐 개정해달라고 해도 노했던 일본이 갑자기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요 조약 때문이야. 그래서, 그때 일본이 요구한 게 뭐냐면 최애국조약이죠. 그래서 최애국조약이 적용되면서 이 삼민수용 무역조약의 그 내지통상권이 소급 적용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국제간의 조약에서는 하나를 주면 하나는 또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조선에게도 뭘 줬냐면 간세권을 줬죠. 예. 간세권을 줬죠. 예전 무간세였죠. 예. 그래서 이거는 조미 수호통상조약에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삼민수용 무역장정 결과 이제 조선의 대외관계 대외무역의 어떤 병동이 일어나기 시작해. 자, 예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통상을 독점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청나라가 치고 들어오게 된 거야. 특히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가 우리나라 내정 간섭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되죠. 거기다 또 청나라 상인들이 유리했던 게 뭐냐면, 일본도 그 당시엔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영국산 면직물 팔게 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한번 뭐냐면 유통당에 거쳐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곧바로 들어온 청나라 상인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유통 마진이 어디가 더 많이 붙어요? 일본 상인들이 더 많이 붙죠. 그래갖고 이제 일본이 이때부터는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 전략을 어떻게 쓰냐면,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자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죠.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토포 사업에 큰 타격을 줘요. 예. 왜냐면 일본산 면직물은 좀 질이 떨어지더라도 뭐냐면 일본 애들이 또 빨래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빨래 많이 하죠. 질긴 거야.
그리고 체형도 어떠냐면 비슷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일본산 면직인군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토포 사업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권에도 큰 영향을 주죠. 종전에 이제 얘는 거물지 무역이 돼가지고 뭐예요? 되게 심리나 20리밖에 못 나갔어.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직접 소비재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 중간에 중개상인들 했던 뭐 시천상이라든지 객가라든지 여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몰락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반발해서 시천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무소 운동을 펼치게 돼요. 예. 상권 수호 운동 이걸 펼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상인 중에서도 살아남은 상인도 있어요. 오히려 이득을 받은 상인도 있어요. 개항자 객주는 몰락을 했지만 내지 객주는 뭐예요? 더 이익을 받죠. 왜? 일본 애들이 소비지 가도 도매상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소매상은 누가 해야 돼요? 그 앞에 조선을 세웠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상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한국어도 모르는데 물건을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상인들 주로 내지 객주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 일본 간에 그런 뭐냐면 세력판도가 바뀌게 되면서 청일전쟁 직전까지 비중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일본이 앞서 있지만 청나라가 뭐예요? 점점 쫓아오죠. 그래서 거기 55대 45인데 점점 쫓아와.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적 배경 중에 하나가 청나라가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 이후부터는 다시 누가 독점하죠? 일본이 다시 독점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눌러앉게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 이후부터는 이모군란이 퇴직 군인들이나 아니면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눌러앉게 되면서 뭐냐면 뭐가 많이 생겼냐면 우리나라에 짜장면이 많이 생겼어. 짜장면. 그거 아시죠? 예. 짜장면, 짬뽕, 중국집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집 화교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3번도 이제 비슷한 건데, 3번도 이거 뭐와 관련된 거예요? 삼민수용 무역장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다음 자료에서, 조선의 청일 양일의 무역 비교다. 청일 간의 무역 비율이 자료와 같이 변화된 배경된 조약. 뭐, 조청? 삼민수용 무역장정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시기에 조선 정부의 상업정책 세 가지 쓰시오. 이 상업정책을 쓰는 건 좀 너무 강범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 시기가 몇 년에서 몇 년이죠 일단? 자, 1883년에서 지금 이후부터 1892년 그러니까 청일전쟁 전까지 이제 그 상황인데, 자, 요 시기 때 이제 우리나라 상업정책들 한번 제가 푸셈을 기준으로 해갖고 정리를 해봤어. 그래갖고 일단은 해상공국을 폐지하고 상리국이 설치됐다. 자, 해상공국의 상리국이나 공통은 뭐예요? 보부상 조직이죠. 보부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야. 그래서 뭐 해상공국, 상리국,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한국협회 다 동일한 조직들이에요. 이름만 바꾼 거야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상리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좀 약간 생소하겠지만 교과서에 나와요. 예. 상리국은 제2차 갑오개혁 때 폐지되죠. 뭐와 함께 폐지되죠? 유기전과 함께. 그래서 보통 이제 제2차 갑오개혁 때 상업정책 쓰라고 하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기전과 상리국이 폐지됐다. 요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상무회의소나 각종 상회사가 설치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항기 때 상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돼. 상회사들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산업자본이 만든 게 아니라 상업자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부상 같은 이제 상업자본이 만들어가지고 누구하고 유착을 하냐면 정부하고 유착을 하죠. 예. 그래서 정부와 유착을 하고 독점권을 얻어갖고 하는 회사가 상회사인데 주식 자금 모집 형태는 뭐냐면 유한회사죠. 자기가 투자할 만큼 손해보는 게 아니라 유한회사인데 이제 무한회사죠. 제가 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이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본을 투자해서 자기가 투자할 만큼 손해보고 또 이득도 보지만 또 뭐냐면 무한대도 책임도 져야 돼. 이런 특징인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형태의 조직 형태, 그 회사 조직이 나타나죠. 뭐죠? 주식회사죠. 이 주식회사. 주식회사라는 거는 자기가 손해볼 만큼만, 그러니까 이익 투자할 만큼만 손해보고 하면 되죠. 회사가 망하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털고 나오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유한 책임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주식회사나 뭐 상회사, 그다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서양의 그 회사 조직 같은 것들을 순보라든지 주보라든지 이런 근대 신문들 있죠. 이런 신문에서 많이 소개를 해줬다. 예. 자,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이제 방공령이 공포되죠.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그래서 항해도나 이제 그 한경도 지역에서 관찰사가 방공령 공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계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것이 방공령 사건. 예. 그러면 그 항해도나 이제 한경도 지역에서 왜 방공령 공포했을까요? 도내의 쌀이 유출을 막으려고. 그래서 원래 방공령이라는 것은 도 관찰사가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쌀이 이제 일본 수출로 해갖고 많이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아낸 거죠. 근데 이제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에서는 그 방공령 내기 전에 한 달 전에 일본에 통보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관찰사가 통보는 했어. 근데 한 달 전의 기준이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통고 그 공포한 시점이 아니라 일본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 받은 시점이야. 우리는 늦게 받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공포한 시점을 본 게 아니라 그 명령, 강공소의 어떤 통보를 받은 시점의 기준으로 한 달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떼가지고 이제 이걸 철회시켰죠. 그래서 배상금도 받고.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에요? 방공령 사건이죠. 그래서 경제적 어떤 이익을 지키는 조치 중에 대부분 이제 뭐 국채보상운동이나 이권수호운동이나 상권수호운동이나 보안의 이런 활동들은 민간이 주도했는데 그 방공령 같은 경우에는 간이 주도한 이게 특징이죠. 자, 뭐 이런 것들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간세권 회복 등등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간세권 회복은 약간 이제 상업정책이라 볼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 이거 좀 제외할 필요는 있긴 있는데 약간 막연해. 문제 자체가. 답안이 분명히 무한대로 있을 것 같진 않고 뭐 한두 개만 딱 적여놓고 채점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문제는 제한을 안 두는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좋은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을 좀 제한을 디테일하게 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좀 뭐냐면 운이 필요한 거예요. 운이. 이런 것들은요. 자, 뭐 이렇게 있고 4번 문제 볼게요. 4번. 참고로 358페이지에 보면 그 삼민수용 무역장주 전후의 유통망의 변화를 제가 도포 신었거든요. 네, 봐두시고요.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다음은 어느 조약의 일부다. 이 내용의 같은 의도를 가진 조약은 자, 이거는 무슨 조약이죠? 제2차 영일동맹이에요. 예. 그래서 제1차 영일동맹은 그 당시 일본이 열전쟁 이후에 이제 승리한 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을사늑양이니 전미출조양이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교권 군사권을 박탈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을사조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을사늑약을 맺기 전에 사전에 영국하고 미국하고 사전 협약을 맺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양해를 구한 거지, 일본이. 왜냐, 일본도 그 당시에는 막나 같은 국가가 아니에요. 항상, 일본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한테 상당히 눈치 보죠. 똑같은 시대야.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 눈치를 봤던 시기거든요. 왜냐면, 일본도 불평등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하고 그러니까 충돌할 수도 없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일본의 주요 생산을 수출하는 시장이잖아요. 자,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영국하고 조약을 맺은 게 제2차 영일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비슷한 성격이 뭐죠? 테무다 가스타 미락이죠. 템프트 가스타 미락. 예. 그래서 템프트는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고 영국의 일본의 외무장관 여기 이제 맺은 건데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건 비밀 조약으로서 서로 인정해준 거죠.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걸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런 걸 서로 인정해줬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뒤져. 을사늑약을 맺고 나니까 이제 고종이 헐버트나 그런 사람들을 미사를 파견했잖아요. 시어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근데 허버트가 만나주지 못했어. 친서를 가지고 와도 그저 알았다 하면서 받아주긴 하는데 실제로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왜?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는 거중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양국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냐면 조정을 해주겠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너무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공수동맹으로 생각했는데 미국 애들은 그냥 뭐냐면 외교적인 어떤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시어드 루즈벨트는 그 당시 상당히 친일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라는 게 그 이하용 같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과 친했던 사람이야. 일본 호의적인 사람이죠. 그래갖고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었냐면 와도 우리나라는 이제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남이 쳐들어왔을 때 주먹 한 번 날리지 못한 나는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어차피 얘네들 도와줄 수 없다. 필요 없다. 적어도 너희들이 도와주려면 주먹 한 번을 상대방에게 때리고 해야지 우리 도와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잘 몰랐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이 시기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던 걸 더 알 수 있고 1910년대까지 20년대까지 사이가 좋았어요. 거의 미국 언론이 뭐냐면 친일적인 생각까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게 되냐면 3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확 돌변해 버린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 갖고 이제 관련 없지만 오답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로젠 니친협정이나 웰벨 고무라각서나 노모노프 야마가토 의정서 이런 것들은 언제 맺어지냐면 되게 아간파천의 너울 전쟁 사이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이 한반도의 세력 군영 시기에 맺어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 쭉 제가 359페이지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나올 수는 있어. 왜?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문제 있죠. 내려고 하면 한번 뒤져보다가 기출문제 뒤져보다가 이거 괜찮네 하면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임용에서 나올지는 않지만 공무원 시험 있죠. 공무원 시험에는 자주 좀 언급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공무원 교재들 보면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예.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교재 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내용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심화돼 있어. 공무원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책이요. 예. 그래서 뭐 거시적이고 뭐 구조적인 거는 별론데 얘네들이 뭐 사건별로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있고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상당히 풍부해. 디테일해. 아주.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연도 정리 있죠. 네, 아주 짱이죠, 거기서는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뒤에서 이제 좀 보면, 5번을 볼게요. 5번도 이제, 구함할 때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사건들 특징들을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가와 나는 한국통산 내용의 일부다. 관련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한국통산은 일단 누가 지었죠? 박은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반적인 역사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는 뭐죠? 아플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한 시기, 아픈 역사를 흑역사를 적어놓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1편에는 당군 부여 고구려의 어떤 국난 극복사, 그 다음에 이제 2편 3편을 좀 현대사죠. 대원국 직전에서 만국까지 이런 흥망관계 이런 것들 있고 한국의 멸망 원인을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는 상당히 외부적으로 돌렸죠. 일본이 잘못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지로 돌린 거야.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자학사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갑오개혁, 갑신전병, 동학농민운동 있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서술했던 특징인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을 깔고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보면 일단 가를 볼게요. 가엠은 자, 멜렌도프는 그 섬이 조선의 영토이므로 영국이 강제 점령한 불법을 항의했고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고 각국에 호소하면서 공정 판결을 요청했다. 영국 정부는 대답이 궁색하여 조선의 독립을 방해가 되지 않은 걸 병명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사건을 얘기한 거야 지금? 요거는 그 당시 이제 미국 조선하고 러시아가 미약을 맺으니까 미약을 맺는데 풍문이 도니까 누가 영국이 거문들을 점령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영국 검은도 점령 사건을 얘기해요. 몇 년이에요, 시기적으로는? 1885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좀 눈여겨볼 인물이 멜렌돌프죠. 이 멜렌돌프는 그 청나라의 그 자문관으로 왔던 사람, 고문관으로.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한 놈이야. 예. 그래서 멜렌돌프가 왜 이상한 놈이냐면 청나라의 고문관으로 왔으면 누구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청나라. 근데 청나라는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그 상황에 따라 러시아나 아니면 그 조선의 이해에 어떤 충실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거든요. 특히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로 미학을 뵐 때 이 러시아와 접근해서 큰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멜렌돌프예요. 그 나중에 청나라가 잘리죠, 이 사람을. 그래갖고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멜렌돌프가 왜 청나라의 이익보다는 조선과 러시아의 이익을 생각했냐? 뭐 학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너무 4차원적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독일하고 러시아 간의 조약 그 동맹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삼재 동맹이나 이런 뭐냐면 이런 동맹을 염두에 두고 한 거다. 근데 뭐 하나의 가설에 불과해요. 이것도. 자, 뭐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민영일이 부야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도랑에 있는 뭐 자객들이 뛰어난 그를 찔러 부상을 입혔고 그다음에 연회에 참석하여 그 손님들 모두 놀라 웅성거렸다. 일당은 청당을 죽이려고 했다. 이거 일당은 누구예요? 급진개합파. 그다음 청당은 온공개합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급진개합파가 일으켰던 무슨 정변이죠?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있죠. 갑신정변 몇 년에 났어요? 1884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은 보면 자, 일본군이 위해를 점령한 다음에 다시 우공도를 진격하면서 뭐 있는데 요 쭉 내용은 무슨 거야? 청일전쟁이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위해 전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위해 전투는 1895년에서 1월에서 2월까지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궁중들이 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승조원을 명하여 국사령을 공포하였으나 승기 조병호 김학진 등을 반대했으며 다른 사람을 시켜 공포하게 하니 비로소 궁중이 물러났다. 이에 온 나라가 다 상복을 입었는데 대원군 왕비의 시신 난중에 찾지 못한다고 하여 의관장을 결정했다. 요거 좀 잘못하면 왕비가 이제 죽은 거니까 잘못 착각하면 뭘로 생각할 수 있죠? 을미사변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을미사변 때는 이제 그 뭐냐면 장례식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시체를 어떻게 된지 몰라. 을미사변 이후에도 왜 시체를 못 찾아서 또 항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 장례식을 했죠? 대한제국이 성립하고 나서 2년 후에 장례식을 한 거야. 근데 이건 국부가 장례식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모군란 때 누구야? 민비가 명성황후가 어디 도망갔어요? 장호로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죽은 줄 알고 대원군이 빨리 장례식을 치렀다. 그 내용이에요. 예.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모군란이야. 이모군란. 그래서 요거 이제 이모군란을 1882년에 일어났는데 약간 착각하고 뭘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냐면 을미사변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틀리신 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자, 가 무적의 이혼장은 칠렵하다 견제하게서 대원군을 귀국시켰다. 자, 그 당시 이제 구도가, 민시정권이 그 갑신전면 이후에 친미 칠러로 전환했던 시기죠. 그래갖고 이제 이용장은 이제 민시정권을 견제하게 또 누굴 이용했냐면 대원군을 이용했어요. 대원군은 언제 잡혀 들어갔어요? 이모군란 때 잡혀 들어갔잖아.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시킨 거죠. 누굴 견제하려고? 민시일파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거야. 예, 답이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홍용식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일본어로 망명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은 일본어 망명을 안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박용호와 함께 끝까지 고종을 이제 호위하다가 청군에게 피살을 돼요. 나중에. 일본어 망명 가는 사람은 김옥균, 김옥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등은 이제 있고요. 등등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거 잘못 썼네. 잠깐만요. 김홍지 아닌데? 아유, 김홍준이 아니라 서재필 있죠? 예, 서재필이요. 이런 사람이요. 어용중도 아닌 것 같고, 예, 빨리 빼요. 예, 그걸 김옥균하고 뭐 서재필 같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망명을 했어요. 급진기업파들. 이건 원공기업파 사람이고 잘못 적어놓은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김옥균이나 서재필 등등이 이제 망명이 갔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 미국 간 사람 중에 유명한 서재필이죠? 그러니까 서재필이 그 당시 나이가 약간 20세죠? 예, 아주 젊은 나이야.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서재필이 거기 가서 고학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거기에서 의학 박사까지 땄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귀국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로 귀국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협회 고문이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미국에 쭉 있다가 이제 잠깐 귀국한 게 뭐냐면 1910년대 3.1 운동 있죠. 그 일어날 때 잠깐 우리나라 왔다가 돌아왔다가 거기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예, 물론 뭐 독립운동만 했던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제 말아먹고 또 의사생활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강복 후에는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자기 이제 뭐냐면 이제 한국어 다 까먹었다고 영어로 연설했던 사람이죠. 독립협회 활동할 때도 영어로 연설했어. 예. 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거기에 이제 좀 보면 어디가 된 거야? 답원을 보면요. 군국 기문처가 설치되어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다. 요거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 왜 틀리냐면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틀려요. 자, 군국 기문처가 이제 성립된 거는 언제요? 1894년 6월 달에 경국을 점령하고 군국 기문처를 설치해서 1차 갑오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요때 비슷한 시기지만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요 시기 있죠. 위에이 전투. 위에이 전투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뒤에 있는 사건이야. 위에이 전투는. 그래갖고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같은 이제 청일전쟁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지만 뭐냐면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위에이 전투는 몇 년에 일어났다고 했죠? 아까 쯤에 1895년에서 95년 1월에서 2월달까지. 여기는 1894년 6월. 그래서 이게 6개월 정도짜리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공무원식의 문제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는 뭐냐면 충생문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 사건 직후에 충생문 사건이 나왔다? 이거 틀리죠? 요거는 을미사변을 연구하고 이제 오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언제 아간파티 이전에 일어난 거야. 무슨 사건이야? 을미사변 이후에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건 을미사변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충생문 사건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건이냐면, 그냥 이범진이나 이제 이완용 같은, 칠러 친미계 정동 구락부 출신들이 충생문이라는 조그만 궁에 어떤 문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고종으로 이제 해서 몰래 숨겨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뭐냐면 정부가 누설돼 실패한 끝난 사건이야. 그래서 이때 많은 이제 정동구락부 사람들이 러시아는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갔죠. 그 후에 미국과 러시아 양국 공사에 협조를 받아갖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를 다시 피신하는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한 번 충생문 사건 실패한 다음에 뒤에 성공해서 러시아 공사관 사건이 아간파천이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이 시기도 이제 보면 다라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라죠. 요건 아마 라를 뭘로 염두에 두고 을미사변으로 이렇게 오답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은데 라, 가, 다죠. 예, 라가 먼저, 그 다음에 나가 그 다음이고 갑신절에 1884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 풀려면 이제 구체 사건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시기 이런 것들 좀 아셔야지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깨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거기 이제 361페이지에 보면 청일전쟁과 이권 침탈 내용 해가지고 정리한 게 있죠. 여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구한말 경제정책을 볼게요. 자, 구한말 경제정책은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것이 뭐냐면 구한말 그 화폐정책이죠. 그 부분하고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삼민수용 무역장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09년 기출문제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정치와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는데, 자, 한번 보면, 가와 가는 나의 A와 이 시기 어느 한 시기에 시행된 시책이다. 자, 이 시기의 정치, 경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당국은 이제 농업 개장을 위해서 농업 목축 시험장을, 모분 농장을 설치하는 한편, 농업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연구기술자를 고용하고 농업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미국에서 각종 농기구를 수입하기 위해서 양장업 진흥을 위해서 장삼공사. 잠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누에의 잠자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누에를 국가 차원에서 많이 키웠거든요. 예. 근데 이때 누에라는 것은 이제 정통 누에가 아니라 좀 개량화된 누에야. 그래서 이제 수출용으로 이제 만든 건데, 국가의 공기업이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 양장법, 근대적 양장법을 이제 보급했고, 여기에 보면 독일이 나오지만 주로 이제 미국에서 농사기술 같은 것들 많이 가지고 왔어요. 예, 보빙사 이후에. 예. 자, 그래갖고 이제, 미국과 수교가 맺은 후에, 미국이 이제 공사를 파견하니까, 조선정부에서 그 담내 차원에서 보빙사를 파견하죠. 그리고 미국에 돌아온 보빙사가 조선에, 미국식 농업기술이나 우편, 그 제도 같은 걸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최경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1883년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농기구, 종자, 가축 등을 수입해서 근대적 농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가시기를 이제 볼게요. 가시기는 이제 그 보빙사 이후니까 1884년 시기를 고르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나와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일단은 A는 시기를 볼게요. 강화도역하고 궁국 기무처. 몇 년에서 몇 년까지죠? 1876년에서 1894년까지죠. 그 다음에 궁국 기무처 아간파천. 몇 년에서 몇 년? 1894년에서, 아간파천 1896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아간파천에서 대한제국 멸망. 1896년에서 1910년. 이렇게 좀 연도를 깔고 보면 되는데, 그럼 요 시기는 이제 A, B, C, D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일단 여기가 이제 1884년이니까 이 시기가 이제 뭐냐면 A 시기에 속하겠죠. A 시 강화도 조약에서 궁국 기무처까지 여기 A 시기.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당국이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벌어서 지세 수입을 크게 증가했다. 요건 1910년대 이후죠. 예. 그리고 2번을 보면 청해 위안스카이가 조선에도 외교와 내정을 깊이 간섭했다. 맞죠? 이모군란 이후에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1882년 이후니까 이 시기반이 일치하고, 당국이 농공병진을 포박하는 가운데 대륙침략이 본격화됐다. 자, 농경병진은 1930년대 이후죠. 그래서 이제 남쪽은 농업, 북쪽은 공업, 중공업지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국이 스스로 철도를 부설하고 했으나 외국의 반대와 자본의 부족을 실패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철도 할 때 부설권을 많이 뺏겼잖아요. 예.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일본이 이제 주로 간선 철도를 이제 놓고,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간선은 아니어도 지선을 놓으려고 했어.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 자체에서 자주적인 철도를 놓으려고 1894년에 공무 암호를 설치해서 철도국이 생기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했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본이 부족해. 거기다 기술도 부족하죠. 결국 이거 다 실패하고 뭐냐면 이런 것도 다 일본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1894년 이후야.
1894년 이후.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되게 어느 이후에요? B죠, B. B 시기 이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그 구한말의 이제 그 화폐정책과 관련된 건데, 자, 탁지부를 중심으로 재정의 일원화를 꾀하고, 은본위의 화폐제도를 실시했다. 자, 탁지부가 일단 나오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 1차 가보개혁에는 2차 가보개혁인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이 사람이 좀 문제를 낼 때 좀 잘못낸 거. 탁지부가 아니라, 1차 가보개혁은 탁자문이죠. 네, 탁지부는 2차 가문. 근데 내용은 지금 재정이단하고 은본위화폐제도 깼다는 거는 1차 가보개혁이죠. 예. 자, 그래갖고 이제 뭐냐, 하여튼 뭐 틀렸어요, 일단. 예.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기획과 디귿에 대한 진술을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위의 사료는 이제 1903년에 창제했던 이근호가 그 올린 상소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근호가 이 상소에서 이제 백동화 남발로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1902년에 화폐조례에 대도 근본위제를 전환하고 새로운 화폐를 그 발행하자, 이런 주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한말 때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근본이 넘어가니까 뭐 1902년에 화폐조례나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조례 이런 것들을 공표를 했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은본위에서 근본위 태안제도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도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했다 그랬죠? 금이 부족해. 그래서 결국엔 실패했다. 그 내용인데, 자,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자, 여기에서 기획 은본위 실시의 법을 공표한 이래. 자, 이 은본위 실시의 법은 뭘 얘기할까요? 은본위 실시의 법은 제1차 가보개혁 때 뭐가 있었죠? 제1차 가보개혁 때 이제 그 당시 신식화폐 발행장정이 있었죠. 예,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은화를 주화폐로 하고 보조화폐도 이제 백동화, 적동화, 항동화를 하는데 문제는 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은 못 만들고 보조화폐 했던 뭘만 만들어? 백조화만 계속 찍어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은본위화폐에서 보조화폐인 백동화를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요거 오탄데 좀 수정해 주시고요. 발행 이렇게 곤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니은 형상이 확산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식화폐 발행 장전을 공표했다. 자, 실제 가치가 이제 백동화 인플레이션 내용인데 그 가치는 난리 하락됐음.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근거가 됐던 게 신식화폐 발행 장전이죠. 백동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가 그냥 찍어낸 거야. 오늘날 말하면 좀 어렵게 말하면 양적 완화죠. 그 예전에 이제 미국이 그냥 달러를 그냥 찍어냈잖아. 달러 찍어내서 그냥 헬리콥터에 갖다 뿌리는 식으로 찍어내는 거죠. 발걸론을 통해서. 자, 이런 거고, 아니면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일본이나 조선상인들이 백동화를 몰래 뭐예요? 주주하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함량이 많이 떨어져. 많이 발급하다 보니까. 백동화는 뭘 만든 거지? 니켈 함량이거든요. 네. 니켈 함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3번을 보면 이 백동화 인플레이션 계약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할 수 있게 한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나타난 재정정리 사업으로 심화됐다. 자, 이것도 틀리죠. 일단 재정정리 사업이 뭘까? 재정정리 사업은 메가달 화폐 개혁이야. 1905년에 일어난 메가달 화폐 개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가달 화폐 개혁이 아니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재정정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재정정리 사업 안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그 제1은행권 발행하는 금융개혁도 있고, 그 다음 외액같이 재정적인 어떤 간행들이 나쁜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죠? 그래서 이제 백동화를 메가달 화폐 개혁 이후에, 뭐냐면 폐기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또 앞부분이 틀렸어요. 그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시키게 한 조약은 신식화폐 발행장전이 아니라 뭐죠? 수호조국 부록이에요. 수호조국 부록. 그리고 신식화폐 발행장전은 개항장뿐만 아니라
개항장 외에서 널리 유통시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자, 디귿은 통관부가 외액을 금지함으로써 사라졌다가 화폐 정리 사업 이후에 다시 유통되기 시작했다. 디귿이 뭐냐, 근본위 화폐인데 요거는 앞뒤가 안 맞아. 왜냐면 이제 일단 근본위 화폐는 이제 언제부터 형성된 거죠? 메가다 화폐 개혁 이후 제일은행권은 이제 근본위 태환제도를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제일은행을 중앙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디귿을 통관부 외액을 금지함으로써 근본위 화폐하고 얘하고 상관이 없고 화폐 정리 사업이 이제 근본위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요 문장은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안 맞고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줄 것이 뭐냐면 외액이죠. 외액. 외액은 그 어디에서 이제 있냐면 시특강에 잠깐 나와 있어요. 외액을 폐지했다. 근데 그뿐이야. 설명은 안 돼 있어. 자세한 거 알려면 어디에 되냐면 그 국편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편위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건데 외액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세금 징수하는 과정에 나타난 간행이에요. 어떤 간행이냐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세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한 것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니 징수를 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이제 운반시키겠냐면 상인들.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세금 공지서 받으면 뭐 이렇게 그 뭐냐면 전자거래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입금시키는 게 아니었죠. 그때 이제 세금은 이제 돈이든 뭐 물품이든 이걸 받고 먼 거리에 이제 성으로 가서 가야 돼. 근데 이제 관리가 직접 그걸 낑낑대고 관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상인들에 맡겼는데 상인들은 자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돈도 들고 시간도 드는데 그냥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꼼수를 벌이냐면 얘들한테 이제 원래는 10월 달에 납부의 돈을 1월 달에 걷어갖고 얘네들 맡겨. 그럼 1월 달에 맡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렸다가 이제 일종의 단기 자금을 굴리는 거죠. 자, 필요한 데 쓰고 아니면 이제 또 남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러다가 9월달, 10월달 받아가지고 빌린 거 이자를 받고 이자를 자기가 갖고 뭐냐면 정부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학교에 자금이 있는데 자기가 빼와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이익을 얻었어. 그러면 이제 헌법상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헌법상 유용이 되는 거야. 공금 유용이 되고 심지어는 돌려주지 않고 뭐냐면 횡령까지 하는 거야. 유용과 횡령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 거야.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나쁘다고 하는 걸 알려지니까 이제 없애자고 했는데 뭐예요? 안 없어지다가 이제 뭐냐면 그 통관부에서 재정정리 사업할 때 가감히 없애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니은을 보면 이제 그 심화되니까 통관부의 이해대의 주조를 유통 확보했다. 한려은행은 일단 1898년에 그 러시아 자본을 동원해서 한국에 설치한 은행이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는 이 한려은행을 그 조선의 중앙은행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독립법화 이권수운동을 벌이면서 그 반대했죠. 결국엔 한려운동이 이제 그 뭐냐면 폐쇄를 했는데 일단은 한려은행 설치하고 백동환 인플레이션은 사실관계 맞지가 않고요. 통관부가 근본위제 입각에 통화제를 수립한 것은 메가다 화폐 개혁 이후야. 이때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 근본위 화폐는 그래갖고 한려은행하고 근본위는 시기적으로 좀 앞에 있는 거예요. 한려은행 부분이 그 뒤에 메가다 화폐 개혁은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알려면 구한말 시대 때 뭘 알아야 돼요? 화폐 개혁 관련된, 화폐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65페이지에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화폐 정리를 제가 악필인데 이게 잘 모르실 거야. 하여튼 여기에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 거기에 좀 나머지 설명을 다 제가 이제 해놨는데 거기 눈여볼 게 뭐냐면 그 1876년 수호조교 부돌고는 아까 얘기처럼 개항장 안에서 1번 화폐가 통용되는 거죠. 주로 이때 1번 화폐는 뭐예요? 엔화예요, 엔화. 그래서 이따가 여기에서 이제 그 1882년에 해관세를 양도받았다 이 말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그 해관세를 누가 관리 감독했냐면 청나라가 했어요. 청나라가 해관세는 어느 나라는 간세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항공모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배로 왔기 때문에 모든 해관세는 여기거든요. 근데 해관세를 일본 엔화로 받아요. 그럼 청나라가 관련돼 왜 일본 엔화를 받냐? 청나라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운영권을 일종의 오늘날만은 아웃소싱을 한 거야. 누구한테? 일본인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그 운영하면서 뭐냐면 엔화로 이렇게 받게 하면서 이게 또 확산의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시가표 발행장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그 은화나 보조화폐가 부족할 때는 뭘로 외국 화폐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런 구정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화폐가 엔화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거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일단 이제 여기까지 있다가 1897년, 98년 계기로 해가지고 엔화가 이제 안 들어오게 돼. 왜 엔화가 안 들어오게 되냐면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제도를 시시했죠? 근본이 태안 제도를 시시했죠. 그러니까 일본 자체에도 엔화가 부족한 거야. 많이 찍어내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가도기를 거쳐갖고 너일전쟁의 계기에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제일은행이죠. 그래서 발행한 제일은행권이죠. 원래 제일은행권은 사립은행이었다가 국립을 대체하는데 그 제일은행권이 일종의 너일전쟁 때 군포로 많이 활용이 돼요. 군포 아시죠? 전쟁 기간 동안 이제 물자 압류할 때 그냥 압류하면 좀 그러니까 군포를 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받으면 나중에 돈으로 환산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걸 많이 사용됐다가 요것이 나중에 이제 1905년을 거쳐가지고 메가다 화폐가 올 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본위 화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그래서 제은행에서 발행한 본위 화폐가 되고 제은행권이죠. 그래서 제은행은 일본 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뭐냐면 일본은 통용이 안 돼요. 이 돈은. 그러다가 이제 쭉 되다가 제은행이 이제 뭐냐면 폐쇄되고 1909년에 이제 그 한국은행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이제 그 1911년 이후에 조선은행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면 그 당시 일본 애들 우리나라를 조선으로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1911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발행된 것이 조선은행권이야. 이제 제은행권을 발행하지 않고 총독부 시대는 조선은행을 발행해요. 그래서 이 조선은행권을 이제 발행할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폐를 발행할 때 인물상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인물이 심사인당이거든요. 제일 비싸잖아. 5만 원. 예. 그리고 이순신은 별로 안 좋아해. 이순신은 돈으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뭘 집어넣을까 인문상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 예. 그 중에 제일 이제 유력한 인물이 뭐냐면 도요토미 시데요시를 좀 집어넣자. 그래서 일본 애들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한번 찍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서가 안 좋은 거야. 아무리 일본이 통치했던 시기에도 이건 좀 아니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없애고 그래서 그냥 이 당시에는 꽃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설상 인물 중에 수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집어넣은 거야 인물상들을.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조선은행권을 이제 만드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 이제 있다가 어떤 애가 지폐 하나를 갖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조선은행권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할아버지가 있는 거야. 나도 말로만 들었어. 근데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봤는데 얼마인지 가치는 잘지 모르겠는데 비싸 보여갖고 내가 달라고 했거든요. 10만 원 줄 테니까. 근데 안 판대. 그거는 얘도 가치를 안 거지. 예. 그래서 내가 일본 화폐다 보니까 그냥 고물상에 그 골동품에 갖다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끔씩 집에 그런 거 가지고 와갖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을 숨기고 이건 그냥 형편없는 거다. 나한테 내가 뭐 과자 하나 사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소지하는 것도 괜찮은데 뭐 사기죄에 속할 수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음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아이고. 일제시대에 넘어가는데 일제시대는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넘어가기 전에 총괄평가를 좀 풀어보고 이제 할게요. 구한말 부분이요. 구한말 부분이 언제야? 그 강의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 중에 뭐냐면 총괄평가 강의를 독립해갖고 좀 해줄 수 없냐. 근데, 제가 해주고 싶긴 했는데, 제가 이제,
학원 강사가 아니잖아요. 가끔씩 그걸 착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아니에요. 학원 강사가. 그래서 현직 교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도저히 안 돼. 예, 요거 하기도 지금 빠듯해요. 예,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이제 그 기본 강의 할 때 그 몇 문제는 풀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기 있는 문제는 또 제가 모의고사 때 또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불편하시겠지만 그 강의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문제를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쭉쭉 넘어가야 되는데. 하... 204페이지부터 이제 한번, 근데 이거 다 보진 못하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쭉쭉 넘어갈게요. 이제 4번 문제 조금 보세요.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조미수호통상조약하고 관련된 부분이야. 조미수호통상조약. 그래서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우리나라와 그 유럽 국가 중에 최초로 맺어진 그 조약이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은 개항 후에 서구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제일 먼저 체결한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게 된 배경 두 가지 쓰고 밑줄친 거중조정이 조선과 미국이 각각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 줄 이내에 쓰시오.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 조약의 내용 두 가지 쓰시오. 예, 이렇게 했는데 자, 조미수호 통상의 배경을 보면 일단은 고종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친청 정책에서 몰려 정책으로 넘어갔다 했죠. 반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세력균형 정책에서 이렇게 맺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조선이라는 사람이 조선 책량의 영향을 받았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의 수교 노력. 미국 정부가 이제 뭐냐 우리나라 수교 맺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미국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판타지를 좀 갖고 있었어. 왜냐면 조선의 나라가 이제 인구도 많고 거기에 이제 경제력도 부강이기 때문에 조선의 물건을 팔면 상당히 좋을 거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이제 공사를 파견했던 거 그 이후에요. 우리나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근데 막상 이제 공사 와서 보니까 별거 없거든. 그러면서 공사 격을 낮춰버린 거야, 나중에. 자, 하여튼, 있는데, 처음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직접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누가 낀 거죠? 청나라가 낀 거죠. 청나라 이홍장이 주선으로 맺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고 이제 미국 대표가 이제 만날 때 우리나라에서 만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만났냐? 탱징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초안도 우리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청나라가 다 만들어줬어, 이홍장이. 네. 그래서 여기 거중조정이라는 말도 다 누가 만든 이홍장이라는 얘가 만드는데 막상 이제 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 생긴 거야. 그래도 조선하고 미국 간의 조약인데 청나라 탱징에서 조약을 맺으면 웃긴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 장소를 제물포에 가갖고 조약을 서로 찍은 거야. 그때 이제 미국에 성조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성조기에 맞는 뭔가 있어야지 국기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게 태극기예요. 태극기. 뭐 이렇게 있고, 그 거중조정의 의미는 뭐냐? 자, 미국은 친선관계 상식적 의미를 해석했는데 조선은 뭘로 해석했죠? 군사동맹으로 해석됐고, 청나라가 아까 이홍장이 이 조약을 넣었다고 했죠? 이홍장이 왜 넣냐면 미국은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조선 간의 이런 조약을 통해서 일종의 동맹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청나라가 힘이 딸릴 때 그 역할을 누가 해주겠다? 미국이 해주겠다 생각해갖고 집어넣은 거야. 예, 요 조약을. 그 다음에 조약 내용은 이제 보면 이제 없는 내용이 뭐죠? 두 가지 꼭 외워두세요. 하나 체육대우하고 그 간세조약이죠. 그래서 체육대우는 일본이 원했던 건데 그 강화도 조약 때는 그걸 집어넣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간세조약 무관세였죠? 근데 간세조약.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이 두 개를 얻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은 조약이 뭐라고 했어요? 1883년에 맺어진 개정된 조일 수호통상조약이라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청나라가 조선 정부에 요구한 문서인데, 그 당시 왜 조선은, 미국에 공사를 파견하려고 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보면, 자, 근데 이게 이제 청나라가 요청한 그 내용들인데, 거기 좀 보시면, 처음에 조선에서 이제 공사를 파견하려니까, 청나라에서는 반대한 거야. 왜 반대했냐? 우리가 대신해주면 되는데, 너네들은 우리 속국인데, 뭐 때문에 공사 파견하냐? 근데 조선 정부가 끝까지 파견하겠다니까, 청나라에서는, 그러면 요 조항을 지켜라 하면서 세 개를 뒀어. 지금 읽어보면 좀 핫딱질 나는 내용이거든요. 읽어보면, 조선공사가 각국에 도착하면 먼저 천공사관을 가서 보고하고 천공사관께 해당국 외교부에 갈 것. 그리고 두 번째 조회 또는 공식 영해 석상에서 조선공사는 반드시 청나라공사 아랫자리에 앉을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기여한 사건 같은 경우에 청나라공사가 먼저 청공사 상의하고 지시했다는 것. 이거는 이제 그 동등한 국제관계 아니죠. 아주 속국 취급 같은 것처럼 했는데 박정희이 이제 최초로 이제 주미공사 갔을 때 이 조항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안 따랐어.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청나 뭐라고 하니까 이제 박정희이 소환을 당했거든요. 그래갖고 일본을 갔다 일본 한 6개월 동안 있었던 거야. 왜 6개월 동안 있었을까요? 지금 들어가면 욕 더럽게 얻어먹겠다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시간 보낸 다음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굳이 했을까요? 대외적으로 조선이 청의 종속금을 밝히고 조선의 외교를 실제로 제한하기 위해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약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핵무기 만들고 그다음 미사일 뭐 사정거리 뭐 탄두 중량 다 확보하는 것도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미국한테 지금 허락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지금 김정은이 계속 위에서 핵폭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우리가 핵을 안 만들어서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어서 지금 그러죠. 우리나라가 핵폭탄 만들려면 지금 원자력 그 발전기에 그 프로톤만 가공 처리만 해도 지금 1, 2년 내에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꼭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미국의 허가를 맡아야 돼. 이거 안타깝긴 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교사나 학생이 사료 해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알고 가와 같이 지도했다. 이건 뭐 역교동과 관련된 건데. 자, 조선공사, 청공사에 보고한 건 서양 열강이 식민지 지배한 것 같이 조선이 청나라 종속국이라고 보여주고 가 아닐까요? 그러면 조선 정부도 그것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좀 있죠. 요때 조선 정부는 이거를 4대 외교처럼 형식적 관계로 파악한 거야. 근데 청나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청나라는 임오군란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예전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 뭐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양 열강처럼 식민지 지배하는 국가로 우리나라 보게 된 거죠. 겉으로는 4대 관계지만 종전의 정통적인 실질 관계에서는 식민지와 모국 간의 관계를 본 거야. 이게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임오군란 이후에요. 그래서 임오군란 이후에 이런 그 청나라 지배 체제가 바뀌어 나갔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지만, 자, 다음 사료는 갑오개혁 때 공판 사료다. 자, 1차 사료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여기 뭐 음본인하고 보조화폐가 내용이 있고 등등이 있죠. 그리고 제7조 내용을 좀 보세요. 자, 신식화폐는 다양을 주요할 때까지 잠시 외국화폐에 호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외국화폐는 조선화폐의 동가, 동질, 동량이 한다. 1대1 교환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 외국화폐는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죠? 일본 엔화를 염두에 두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예요? 신식화폐 발행장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고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9월 말 이제 화폐 정책과 관련된 걸 좀 더 볼게요.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자, 여기 보면 이제 근현대사 수업 시간에 박 교사는 다음과 같은 사료를 제시했다. 자, 화폐 제도의 기준으로 가와 나의 사료에 있는 공통된 개념을 추출해보고 그 개념을 토대로 사료 내용을 일반화시켜 보시오. 그리고 메가다의 화폐 개혁 내용 중에 가와 나와 관련된 부분을 서술해보고 대한제국 정부와 다음 같은 사료가
다음과 같은 사유와 같이 개혁을 했는데 실패 근본적인 경제적 이유를 10자 이내에 쓰시오. 자, 일단은 화폐조나 중앙은행 조례를 만들었죠. 1902년 정도에. 왜 이걸 공표했을까? 구함할 때. 뭘 실시하기 위해서? 근본이제. 공통된 개념, 근본이제의 개념 속에 구체적인 사례에 속하겠죠. 예.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공통된 개념을 축소한 다음에 그걸 일반화시켜라. 자, 일반화시킨 것은 항상 뭐와 뭐가 있죠? 관계시켜주는 거죠. 아까 근본이제가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근본이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화폐반응과 중앙은행을 설치했다. 이렇게. 그러면 단순히 그냥 화폐반응과 중앙은행을 설치했다는 건 일반화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기술이죠. 여기에 이제 그 일반화시키라고 얘기하면 항상 관계 개념, 여러 가지 개념들, 관계시켜주는 개념들, 상위 개념들 놓고 얘기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화폐 개혁의 내용 관련된, 그래서 근본이제 실시해서 제 은행권을 실시했다. 그 근본이 태환제도를 실시했는데, 요때 근본이 태환제도 때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이, 제 은행에 H시켜놓고 그걸 담보해서 제 은행권을 발행했죠. 그때 금은 사오는 돈은 일본이 사오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사온 거예요? 대한제국 이름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이제 뭐가 된 거죠? 부채를 한 거죠. 일본도 되게 웃긴 게 자신들 식민통치를 위해서 만든 은행을 하려면 자기 돈을 쓰지. 꼭 남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빚을 지게 만들어가지고 한단 말이죠. 완전히 이게 일본 애들도 같은 식민지 국가 영국이나 뭐 저희 프랑스보다 완전히 저지른 게 이런 측면이야. 영국, 프랑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갖고, 쭉쭉 넘어서, 28번 문제 잠깐 볼게요. 갑신정변 관련된 내용. 자, 다음은 갑신정변 발표의 14개조 조항이다. 이 글을 읽고 문헌에 답하시오. 자, 여기 이제 내용 중에 기획은 이제 정부의 지조법을 개혁하고 있는 등등에 요거는 갑신정변 한 개도 맞을 수 있죠. 왜 한 개도 맞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만 개혁했죠? 지주전호제 모순이나 토지개혁 같은 근본적인 개혁만 하지 않고 근본적인 개혁하지 않고 부세제도에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농민들 지지를 끊어내지 못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3일 천하에 불과했는데 농민들이 그거 갑신정변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 물론 맞는 말인데 교과서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따지지 마시고. 자, 거기 가면 또 구장갑 폐지한 이유가 뭘까? 구장갑 원래는 그 정조 때의 뭐예요? 개혁기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세도 정치기 보면 그 구장갑 출신 중에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동 김씨.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일종의 규장갑이 뭐가 되는 거야? 외척 정치의 근본 어떤 근거지가 된 거죠. 규장갑 폐지를 이제 주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부상 조직의 몽칭은 뭐죠? 디귿에 들어간 해상공국 딱 1년 있었어요. 예, 해상공국 폐지하고 국보에 뭐가 된 거야? 상리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급진개혁파 여러 개혁을 했다. 니은의 정치개혁 활동 세 가지만 쓰시오.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발전시키는 개혁파 등 그에 대한 정치개혁 총체적 표현이었다. 사상가. 자, 그러면 요 니을과 관련된 그 정치개혁 활동 뭘 써야 될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얘기죠. 이전에. 일단 급진개혁파가 추진했던 게 뭐야? 방민국을 만들어서 한성숭보를 발행했어요. 한성숭보를. 그 다음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우정국을 개설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좀 눈여겨보면 우정국은 나중에 이제 이때 그 갑신정변 이후에 이전에 이제 만들려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일어나니까 우정국이 다시 폐지되고 언제 만들어진 거죠? 다시? 을미개혁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성숭보도 이때 갑신정변 이후에 민중대회에서 불타 없어졌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온건개혁파가 그걸 인수해갖고 한성주보로 이름으로 바뀐 거야. 순자는 11일이죠. 주보는 7일이죠.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는 우리는 7일마다 쉬잖아. 근데 예전에 10일마다 단위로 했어. 그러니까 정근대 시대는 순위 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지만 이제 서양이 들어오면서 주의 개념이 생긴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쉬는 날이 그러면 뭐냐면 더 우리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근대 시대 때는 온갖 절기를 다 쉬었어. 지금 단어부터 해갖고 뭐 추석은 지금 우리 추석하고 구정만 쉬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쉬지 않지만 예전에는 거기 표시된 거 있죠. 다 쉬었어 그냥. 그리고 특별하게 뭐 맨날
노동했던 게 아니죠. 농사 짓다 보면 제일 바쁠 때가 뭐예요? 파종기하고 수확기에는 그냥 논만 관리하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이 노동 강도는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적었던 것 같아. 그 당시.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좀 이제 보고, 32번 문제 볼게요. 32번. 자, 대한국 국제가 공포했던 시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대한국 국제의 한계를 아래 내용을 고려해서 두 줄이나 말해보시오. 자, 국제적 배경은 이게 강무개혁 시기죠. 할 수 있었던 게 뭐야? 러시아, 일본 간의 세력균형이야. 1904년까지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한계는 뭐야? 여기에 대한국 국제 헌법의 형식이 취하고 있지만 민권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죠. 그리고 근대적 입헌 정식과 거리가 너무 어렵다. 이게 메이지 유신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메이지 유신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민권 개념이 있어요. 얘네들에게 어떤 국민의 어떤 권리도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근데 그런 내용이 없고 다 주고 뭐예요? 대한국, 대한민국에 무슨 권리를 갖고 있냐 이런 내용들만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33번 문제 보면 자, 다음은 일본 내각이 독도 편입을 결정한 문서이다. 자, 이것을 참조로 해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두 가지 이유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근거자 뭐야? 국제법에 의하면 주인 없는 무주지의 경우에는 뭐야? 거기에 먼저 점령한 사람이 임자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독도가 주인이 없는 무주지이기 때문에 이 섬에 자국 어민이 어업을 종사하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의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독도를 그냥 먹어버린 거죠. 시마나현 고지를 통해서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항의 못했던 것은 예전에 말했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의는 했어. 근데 실제로 조치 못 취했죠. 외교권이 없었어. 외교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34번 내용을 볼게요. 자, 34번은 그 예전에 한번 나왔던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직강서와 관련된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직강서인데, 직강서 개혁 내용을 이제 좀 보면, 노비 문서 소각이나 노비 해방, 탄광오리 수청, 부패한 양반토 정벌, 그리고 각종 잡세 페이지,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지향하려고 했냐? 두산교과서에 있어요. 신본차이를 극복해 평등주의를 지향했다. 그래서 직강서 내용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3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 정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가와 관련된 사건이 무엇인지 쓰고,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쓰시오. 그리고, 나와 기의에 니은에 주장한 중립화론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가능 어디에서 많이 봤던 문장이죠? 어디에 문장이에요? 요거, 아까 푸른 것처럼 이제 기초에 나왔던 문장이잖아요. 무슨 사건이에요, 이거? 거문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죠. 거문도 사건. 자, 그래서 거문도 사건 보면 되고, 사건 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조로 비밀 협약에서, 풍문을 들어오니까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대비한다는 핑계로 거문들 그냥 불법으로 점령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갑신정변 이후에 이게 국제정세가 이제 요동을 치고 한반도 둘러싸고 그 당시 러시아와 영국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 간에 대립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를 중립화하자. 우리나라들. 그런 논의가 있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 있죠. 부들로하고 또 누구예요? 육일주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부들로와 육일주의 중립화론. 그거 좀 기억을 정확히 해주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보면 부들로는 뭐냐면 해양세 일본과 대륙세 청사의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의 중립을 채택하자. 예, 이런 것도 있고 6.1준 좀 뭐냐면 6.1준이 좀 약간 이제 중립화 논을 제시했는데 6.1준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특정한 강대국의 보장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북한 핵무제처럼 육자회담을 하자는 거야. 여러 국가들이 같이 모여서 협약을 하면 서로 간의 구속력이 어떻게 돼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나라 주도 다자회담을 거친 다음에 국제 공인받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둘 다 거부당했어. 민주 정권에서. 첫 번째 부들로하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군대가 각 철수한 마당에
무슨 중립화론이냐. 거부당하고. 그 다음에 6.1준은 그 당시 6.1준 상황이 안 좋았죠? 갑신정변 이후에 6.1준이 어떤 상태였어요? 가택연금 상태였어. 왜냐면 6.1준이 그 당시 갑신정변 때 참여 안 했거든요? 물론 친했긴 했지만 좀 생각이 다른 면도 있어요. 어디 있었어? 미국에 있었잖아, 미국에. 미국에 있어서 이제 그 6.1준이 20대 후반이었는데 그 미국의 보빙사에 갔다가 20대 후반에 어디에 들어간 거야? 얘들하고 같이 공부한다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예, 그 나이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원래 안 받아주려고 했어. 왜냐면 6.1준이 나이도 많고, 보시면 알겠지만, 좀 못생겼거든. 예, 못생겨서 못 받아준 건 아닌데, 좀 노안이야, 상당히. 그래가지고 일단 노안은 제 생각이고,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학교 입장부터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도 올해 그 44살인가 46살 먹은 아줌마가 입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안 받아주려고 하다가 받아줬거든요. 1학년으로. 근데 한 달 만에 그냥 자진해서 나왔어. 이게 좀 그렇죠. 그 교사가 와서 보통 이제 학교 있을 때는 반말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 한 분 때문에 반말할 수 없고, 예, 분위기도 좀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6.1준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거의 A뿔 받았고 공부를 좀 잘했죠. 원래는 조선 선비들이 암기력은 되게 뛰어나잖아. 그래갖고 이따가 이제 고국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니까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일가친족도 다 죽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동안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한번 복고 다 보자 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유럽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곧바로 일본 넘어간 게 아니라 유럽에서 한번 러시아로 쭉 돌면서 넘어온 거야. 그래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서유교문이죠. 그러니까 민정권은 이제 6.1준 잡아다가 유폐시킨 거예요. 한동안 한 5, 6년 동안 유폐시켰어요. 거기에 뭐 그 과정에서 중립화론도 제시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유교문 같은 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뭐 있는데 자 하여튼 6.1준 유교는 민정권이 신뢰가 안 가는 거야. 급진계합파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거기 36번 문제 좀 옆에 돌려서 36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제2차 갑오개혁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1, 2차 을미개혁 좀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은 홍보 14조의 일부다. 그 다음 미추진 기획의 지방간제 개편 내용을 소수해보고 이때 개혁 내용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지방간제 개혁은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죠. 뭐라고 써야겠어요? 일본식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도가 아니라 단위가 뭘로 개편되죠? 부로 개편돼. 일본은 큰 행정 단위가 부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뭘 써야 되냐? 자, 지방의 팔도를 23부로 개편하고 지방 간의 권한을 행정권으로 축소하죠. 그래서 사법권을 분리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 완전한 분리가 아니야. 1차 사법권은 아직까지는 누가 갖고 있어요? 행정관이 갖고 있고 요게 사법권 분리는 2차야, 2차. 2차.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개편 내용은 이제 한국 교육입국조서를 공표하고요.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 아까 한성사범학교는 어디에 전신하고 했죠? 자, 지금 찡찡대고 있는 학교. 서울교대. 계속 찡찡대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그냥 찡찡대면 그냥, 티오 증언시켜주고. 그런데, 자, 그리고 있고, 소학교 간제하고 외국어학교 간제를 반포했다. 그 내용들 교과서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일제시대 넘어갈게요.